성공한 모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긴 것이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셉 머피입니다. 조셉 머피는 40여 년간 내면의 힘과 잠재의식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머피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강연을 했으며 그의 대표저서 잠재의식의 힘은 전 세계 수백만 부자들이 60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며 조셉 머피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고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 부를 손에 넣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보물창고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는 삶을 멋지고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저장되어 있다. 원하는 것은 모두 그곳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사람들은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사랑이 넘치는 보물창고가 내면에 있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잠재의식의 심연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잠재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곧 형태를 갖추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하면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원사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의 생각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른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키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마음이 올바르고 진리를 이해하며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롭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반응한다. 상황을 조화롭게 꾸리고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라고 계속 되낸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여행을 가거나 저런 집에서 살 여유가 없어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런 차나 집, 휴가를 누려보지 못한 채 상황이 여의찮았을 거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사고의 과정은 현재의식에서 이루어지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생각의 성질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한다. 잠재의식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해로운 아이디어에도 잠재의식의 법칙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건 놀랍고도 묘하다. 부정적인 아이디어에 잠재의식의 법칙이 적용되면 실패와 좌절, 불행이 생겨난다. 하지만
습관적인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아주 건강하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 이 시의 믿음에 깔려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 의식처럼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좋든 나쁘든 모든 씨앗의 싹을 틔우는 토양과 같고, 생각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머지않아 외부 세계의 경험으로 표출된다.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특정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생각이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기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 잠재의식에 잘못되거나 왜곡된 개념을 전달했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잠재의식에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습관은 잠재의식에서 싹튼다.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건전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든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나 사례다. 암시란 특정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으면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효력을 발휘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암시한 내용이 곧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에 암시를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현재의식에 있을 때만 잠재의식은 암시에 반응한다. 현재의식은 암시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나는 잠재의식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해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라. 잠재의식은 잠들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접할 수 있다. 내면에 숨어있던 힘이 흘러나와 원하던 결과로 나를 이끄는 걸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뻐할 것이다.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 내용을 실현할 것이다. 올바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아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랑스럽고 진실되며 조화로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 현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라.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돌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한다. 가난이라는 패배 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남아돌 만큼의 부를 가질 수도 있다.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 보자.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아서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번영과 성공, 부와 평화에 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곰곰이 되새기자. 잠재의식에 쌓인 건설적인 생각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 오기는커녕 흘러나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 올 것이다. 나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업가에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매출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을 유도해 정말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낀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되를 같이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진짜라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인다. 언제나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가난이 아니라 부가 되어야 한다. 돈이 악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라고 돈에 발을 달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 비판하는 대상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다.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친구를 보며 씁쓸해하거나 배가 아팠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품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를 비난하면 번영과 부가 도망가 버린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 손으로 내쫓고 있다.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 믿음을 지키고 확신하며 성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새겨라.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을 구축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일이어서만은 안 된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인류에게 유익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세상을 축복하거나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의 이익에서 세상의 이익으로 흐르는 하나의 회로가 완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일단 회로가 완성되면 그 아이디어가 몇 배의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유명한 기업 임원 중 대다수는
성공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두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처럼 나도 지금부터 성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면 믿음과 확신을 기를 수 있다. 잠재의식이 성공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성공적인 임원이 되어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에 정신적으로 참여하라. 이러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매일 밤 성공을 음미하며 온전히 만족한 상태로 잠들어라. 그러면 성공을 향한 생각이 마침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린다.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어라. 그러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꿈을 끌어당기다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